자, 이제 129페이지 펴놓으시고요. 보기 앞서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1번 문제 봅니다. 1번 문제. 자, 토지 이동 관련된 문제인데 이건 복합적으로 전체를 같이 물어보는 문제였었고 단편적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자, 틀린 걸 찾아야 하는데 1번 보시면 자,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는 경우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내 60일 내 신청을 하겠죠. 그 다음에 2번도 자, 임야되어 등록된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서에 따라 분할한다. 이 말이 나오면 등록정한 관계에서 무슨 말이 나오라 했죠?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정한. 예외에서 쭉 아까 세 가지 어떤 거 대부분 사실상 도시관리계획서 이렇게 나오면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정한. 그 다음 3번 자, 공동주택 부지다라고 하면 합병 의무가 있다 했지? 공동주택 부지거나 지목 11가지 아까 얘기했어요. 합병 의무가 있는 토지. 60일 내 합병 신청해야 됩니다. 4번은 자, 건축물 용도 변경 이건 지목 변경 사유라고 했죠? 그래서 60일 내 지목 변경 신청해야 됩니다. 5번처럼 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이 변화되고 다시 토지가 돼버렸다. 그럼 다시 토지가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소유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회복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이런 게 없다 했지? 말소 의무만 있었지 회복 등록 의무는 없고 90일 요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다음 오늘 나갈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129페이지 보면 축척 변경 이렇게 나와요. 축척 변경. 이 축척 변경도 절차가 좀 복잡한데 지적에서는 그래도 제일 복잡한 쪽에 속해 축척 변경이. 이 축척 변경의 경우는 특히 청산 절차가 최근에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청산 절차. 그래서 축척 변경 과정은 거기 개념을 보시면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꾼 것이다. 그래서 이 축척 변경의 경우는 자, 첫째 개념 지적도에서만 문제된다. 그리고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꾼다는 내용을 주의해야 되고 자, 축척 변경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 등이 승인을 받아 시행했지만 소유자 신청권이 없다가 지금은 들어갔어요. 소유자 신청할 수 있지만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130페이지에 가면 축척 변경 대상 잦은 토지 이동으로 인해서 한 필지 규모가 작아져서 소축척으로는 지역 측량 성과 결정이나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가 곤란할 때, 즉 정밀하게 다시 만들려면 축척을 다 키운다는 개념이고 동일한 지번부원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역도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통일성 확보할 목적으로 이걸 시행한다. 이렇게 대상 지역이 나오고요. 이 축척 변경은 특정한 한두 필지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일정 지역 전체를 다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세종시 세롬동 축척이 기존에 1200분인데 500분을 다 바꿔버리겠다. 이런 게 축척 변경이에요. 그러다 보면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절차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절차를 보면 제일 먼저 축척 변경 절차는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그리고 축척 변경 위원회가 생겨가지고 이거 의결 절차를 거쳐야 돼요. 축척 변경을 하게 되면 이걸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반드시 축척 변경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시도지사 등이 승인을 거칩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을 받으라. 이게 사전 절차예요. 그래서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고 축척 변경 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 절차가 전제가 돼 있어요. 이게 있어야 시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끝나면 승인이 떨어지면 여기서 시행공고를 해요. 시행공고는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0일 이상 시행공고한다. 시행공고 동네 게시판에 20일 이상 시행공고를 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토지 소유자 등은 경계점 표지 설치 의무가 있어요. 자기 토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것은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경계점 표지 설치하라. 날짜를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시행공고가 20일 이상이고 경계점 표지 설치 의무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걸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때 이 설치하게 되면
지적공부 정리는 확정공고 날 때까지 일단 지적공부 정리와 경계본 측량은 원칙적으로 정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예외는 나중에 공부를 하기로 하고 이 설치한 경계점 표지에 따라 내 땅은 여기까지다라고 표지 설치해 놨으면 여기에 따라 모두 다시 축척변경 측량, 축척변경을 위한 축척변경 측량을 실시해서 이거 정밀 측량입니다. 측량을 실시해서 토지 표시를 전부 새로 결정해요. 토지 표시. 이거 다 새로 결정한다. 새로 결정. 새로 결정. 이 축척변경 측량 정밀 측량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한 지역에서 하는 측량 같이 정밀한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축척변경 측량을 실시해서 토지 표시 새로 결정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각 지번별로 이제 면적이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어요. 면적 증감분. 면적 증감에 대한 조서를 구매해야 돼. 조서. 면적 증감 조서. 자, 정밀하게 측량하다 보면 오차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기존에 축척하에서 등록이 됐던 토지 면적과 새로 정밀 측량해서 산출한 토지 면적 사이에 증감분이 생기면 증감분, 토지 증감분, 면적 증감분이 있으면 이걸 조서로 만들어 놔라. 그리고 이 면적 증감분을 다 돈으로 해결해 줍니다. 다음에 청산 절차를 거쳐요. 청산. 이 청산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이 증감 면적을 금전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산을 하면 첫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청산금이 얼마인가 알아야 돼. 그래서 청산금을 산출한다. 이 청산금은 먼저 증감 면적, 요 증감 면적, 요 측량 결과 나온 증감 면적에다가 토지 가격을 곱해주면 토지 가격 1제곱미터 토지 가격을 곱해주면 돼. 근데 이 토지 가격은 기준이 중요해요. 기준이. 요 기준이 언제냐? 기준일은 시행공고일 현재의 가격. 누가 조사하느냐? 이 토지 가격 조사 주체는 지적 소관청이 조사하는 거. 소관청이. 그다음에 결정 이걸 의결하는 것. 의결은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이걸 의결합니다. 그래서 결정은 항상 최종적인 결정은 위원회에서 의결해버려요. 그래서 청산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증감 면적에다가 곱하기 토지 단가 곱해주니까. 예를 들어서 A란 사람은 자기 토지 면적 증감분이 없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이거 청산할 게 없어. B라는 사람 정밀 측량해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늘어났어. 얼마큼 늘어났냐? 3만큼 늘어났어. 3제곱미터. 그럼 이때 3만큼 늘어났으면 땅을 산 거고 똑같이 돈을 내야 돼, 이 사람은. 그럼 1제곱미터 가격이 얼마냐? 1제곱미터 가격이 여기서 만약 100만 원 결정해줬다. 그럼 이 사람은 300만 원 내야 돼, 이걸. C라는 사람은 측량해보니까 자기 땅이 줄어들었어. 2제곱미터 많고. 그럼 어떻게 돼? 200만 원 받아가야 돼. 이런 식으로 결정한단 말이에요. 각 토지 소유자별로 자기 토지의 정밀 측량해보니까 면적 증가한분이 일부 올라가고 줄어들고 이렇게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어난 사람은 돈을 내야 되고 줄어든 사람은 돈을 받아가야 되고 변동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은 낼 것도 없고 받아갈 것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각 토지 소유자별로 증감 면적을 약간의 오차가 생기는 걸 다 청산, 돈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청산 절차. 청산을 하면 이렇게 청산금을 산출해야 되고 청산금이 산출됐으면 이걸 공고합니다. 공고는 시행공고와 달리 여기는 15일 이상 청산금 공고를 한다.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 여기서 납부고지라는 것은 청산금을 낼 사람은 누구냐? 누가 낸다 했지? 토지가 늘어나는 사람. 자, 수령 받아갈 사람 누구? 줄어든 사람. 납부 수령 통지해야 돼. 그럼 이 고지서 받으면 여기에 불만이 있을 수 있어. 그럼 이의 신청합니다. 나는 금액에 여기 불만이 있습니다. 그럼 이의 신청. 그럼 이의 신청은 1개월 이내 소관청에 이의 신청하면 돼. 소관청에 이의 신청하면 소관청에서는 축척변경위원회 위원회에서 결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 문제 다 해결하고 나면 청산금 낼 사람은 납부해야 되고 받아갈 사람은 수령해야 돼요. 여기서 다음 절차가 이게 청산금 납부 이의 신청 절차 끝나면 납부할 사람은 3개월 이내 청산금을 납부해요. 3개월 이내. 그럼 지급은 줄 사람, 받아갈 사람은 천천히 6개월 이내 지급해줘. 3개월 이내 납부하고 돈을 낼 때, 자 아까 여기서 이렇게 늘어난 사람 빨리 내야 돼. 3개월 이내. 이 사람 받아가야지 200만 원 천천히 줘. 6개월 이내. 자 내는 건 빨리 내라고 주는 건 천천히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소관청 장사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 하나도 없어도 장사할 수 있지. 빨리 내라고 천천히 준단 말이야. 내는 거 몇 개월? 3개월. 주는 건 6개월. 이렇게 정해놨어. 3개월, 6개월. 이거 이해를 딱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억납니다. 낼 사람이 안 내면 어떠냐?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하고. 이거 받아갈 사람 안 받아가면 공탁 처리하면 돼요.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납부나 지급이 다 이렇게 3개월에 납부하고 6개월 지급해 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과부족이 있어, 과부족. 즉,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 남거나 부족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남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처리하고, 부족하면
스스로 부담해야 돼. 지자체. 이걸 시행한 이걸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자기가 수입으로 잡거나 부담 채우느라는 얘기예요. 즉 남았다 돌려주지도 않고 부족하다 해서 또 추가로 내라고 못해요.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입 등 부담을 처리해버린다. 여기에 청산 절차. 이 청산 절차를 다 마무리해야만, 청산 절차 다 끝나야만 확정 공고. 이거 청산 절차 끝나면 확정 공고다. 확정 공고. 자, 이 확정 공고한 날에 토지 이동이 있는 걸 본다. 토지 이동 간주하는 시점, 간주. 확정 공고한테. 그래서 이에 따라서 토지 등이 생겼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지적 정리 및 등기 촉탁. 지적 공고를 전부 다 정리합니다. 바뀐 변동된 내용대로. 그리고 등기부도 정리해야 돼. 이걸 등기 촉탁한다. 이렇게 알아줘. 이런 순서로 진행되는 겁니다. 여기서 크게 보면 숫자가 맨 먼저 나온 게, 자, 토지 소유자 얼마? 3분의 2 이상이 동일하더라. 4분의 3이 아니고 얼마? 3분의 2. 그리고 축적변경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고, 시도지사 등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게 전제 요건이에요. 그러면 승인이 떨어지면 공고, 시행 공고 며칠? 20일 이상. 여기 3분의 20일 이상. 그 다음에 여기 30일 이내. 30일 이렇게 생각하세요. 3, 2. 20일 이상, 30일 이내. 3분의 2 항상 거기서 숫자를 따라오면 돼요. 헷갈리지 마세요. 자, 3분의 2 이상 동의놓고 이게 다 끝나면 시행공고가 얼마? 20일 이상. 자, 경계점 표시 설치 의무가 얼마? 30일 이내. 이렇게. 알았죠? 그리고 자, 경계점 표지 설치하면 설치한 표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축적 변경 측량을 다시 해야 돼요. 측량. 정밀한 측량 이거는.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한 지역은 반드시 경계점 조합표 등록부가 만들어져요. 이 경계점 조합표 등록부는 전국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겠지.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지역 확정 측량했거나 이렇게 축척 변경 측량 한 지역은 만들어야 돼요. 이때 지적도는 500분을 작성하는 거예요. 굉장히 정밀한 거죠. 그래서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전부 다 새로 결정합니다. 새로 결정. 그래서 결정해 보니까 지번별로 면적이 차이가 생기더라. 그럼 면적 증감분을 조서로 꾸며. 그래서 이렇게 변동이 없는 것도 있고 늘어나는 것이 줄어든 거 있다. 이걸 각 필집을 다 써놓는 거예요. 이렇게 면적 증감 조서를 작성한 다음에 이 증감 면적에 대해서는 이게 돈으로 해결해 줘야 돼. 이게 뭐야? 청산 절차. 그래서 늘어난 사람은 돈을 내라고 줄은 사람 받아가야 된단 말이야. 이런 절차 거쳐야 돼. 그러려면 증감 면적은 측량적으로 다 나와 있고 여기다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데 토지 단가는 시행 공고를 기준해서 지적 소관청이 조사한다. 그래서 축척 변경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는 겁니다. 만약 토지 가격이 100만 원 다 결정했다면 제곱미터당 100만 원, B는 300 내고 C는 200 받아가고 A는 아무것도 없고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증감 면적을 돈으로 다 해결하려니까 청산금을 산출해드리고 청산금을 산출했다면 이것도 알려줘야 돼. 주민들한테 15일 이상 공고. 시행 공고가 20 이상 했지만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 공고.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청산금 내라 받아가라 라고 통지를 해줘야 돼. 소유자들한테. 했더니 받아보니까 불만이 생겨 이의신청. 불만. 나는 왜 이렇게 조금 줘? 어떤 사람 왜 이렇게 많이 내라고 그래? 이런. 비보도 300만 원 내라 했더니 아니 내가 왜 300만 원씩이나 내냐? C보 200만 원 받아라 했더니 요거밖에 안 주냐?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돼? 이의신청해야 돼. 1개월 이내 어디다? 소관청에. 1개월 이내 소관청. 소관청은 축척변경위에 해부해서 축척변경 의결 거쳐야 돼요. 이게 다 해결하고 나면 불만이 해결됐지? 그럼 어떻게 돼? 돈을 낼 사람은 내야 돼. 내는 건 빨리 3개월 이내, 주는 건 천천히 6개월 이내. 알았죠? 자, 이렇게 다 해결되면 과부족 남은 게 있어. 차액. 이 차액이 부족할 수 있고 남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남았으면 수입이고 부족하면 자기가 채워 넣으라는 얘기. 이게 청산 절차. 청산 절차를 마무리해야 이제 확정되는 거예요. 자, 확정 공고하면 공고한 날 토지 등이 있는 것이다. 간주해버려요. 그러니까 공고한 날에 토지 등이 생겼으니까 이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하고 등기부 정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절차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30페이지부터 절차 쭉 써놨고 이번에 132페이지에 가보면 제가 거기 절차를 그림으로 간단히 그려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순서가 진행된다라고 간단하게 그려놨어요. 예? 경계점 표지 설치. 예. 아, 개념이 이게 이제 의무가 자 어떤 사람은 토지가 이렇게 있다. 내 토지가 있다면 자기 땅 위치가 어디냐? 여기가 경계점 위치다. 여기다 말뚝 하나씩 박아놔라 이런 얘기예요. 표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라. 땅에다. 자기 땅. 아니 자기 땅 위치를 딱 여기 내 땅 여기까지다라고 설치해야 요 경계점 표지 중심으로 측량하겠다는 거예요. 개인별 다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별. 의무, 소유자들한테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아, 모르면. 아,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경계본 측량을 다시 해야 돼요.
경계보건 측량. 경계보건 측량해야 돼요. 자기 땅 위치를 모른다. 그럼 경계보건 측량해야 돼. 아, 이거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 측량은 축적변경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일시에 측량하는 거고. 이 사업지구간 축척변경 시행지역에서는 자기 땅 위치의 경계 정확히 아는 사람 거기다 표시만 해놓으면 되고, 모르는 사람은 보건 측량해야 되는 거예요. 난 내 땅이 어딘지 모른다. 내 땅이 경계 어딘지 아무것도 몰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 내 땅 여기다 담을 딱 측량해서 과거에 이렇게 담장 이렇게 쳐놓고, 요 안에 집 짓고 살고 있는 사람, 난 여기가 내 땅입니다라고 표시해주면 돼. 이렇게. 아, 왜 맞는 사람들이 다 틀리다고 어떻게 판단해요? 그러니까 표시를 하는데 여기다 이게 맞는 사람도 있고 정확히 모르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은 경계 측량을 해야 되고 아는 사람은 측량할 필요 없고 그래요. 그렇게 아세요. 이게 뭐 이거 현실적으로 거의 시행되는 경우도 없어 이거. 근데 이 축적변경 절차가 이렇게 된다. 소유자한테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점유자나 소유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점유한 토지에 경계점 표지 설치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측량해야 되지. 경계 측량 시켜서 내 땅 여기다 표시해줘야 되지. 그러고서 이건 전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거고, 이건 개인이 하는 거고, 자기가 스스로. 알겠어요? 자기 땅 위치 모르는 사람도 많겠지. 그 통계는 모르겠어. 거의 없어요, 거의. 예. 도시개발 사업은 저기 축적변경 측량 거의 안 하고, 도시개발 사업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몇 개 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에서는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이런 거 나와도 현실적으로 모르는데 그럼 측량해야 되지. 현실적으로 잘 모르면 측량해야 됩니다. 경계 측량은. 그럼 시험 문제 안 나와. 모르면 어떡하나요? 시험 문제 안 나와. 그럼 측량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우리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해야 돼 지금은. 아, 이런 규정이 있으면 규정이 이렇게 돌아갑니다라고 우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셨죠? 예.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고, 예외가 3번 나와. 예외가 어디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외, 두 번째가 승인을 받지 않은 예외, 그 다음에 여기 경계점 표지를 하면 설치하면 지적공부 정리가 중단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 중단되지 않은 예외.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외가 제일 많이 나와. 이게 어디냐? 여러분 요약집에서는 131페이지 맨 위에 나온 거예요. 자, 언제 청산하지 않느냐? 두 가지. 허전할 때, 허용오차범위 이내이거나 토지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했을 때. 자, 오차를 측량해봤던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청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차가 만약 측량해봐가지고 0.5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우리 청산하지 않겠다라고 오차 범위 정해줬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청산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근데 이때 여기에 대해서는 예외가 또 하나 있어.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일 땐 청산하지 않지만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자,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청산하기로 의결해서 청산하겠습니다라고 의결하면 다시 청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이 제일 첫째야. 안 되는 것도 되게 해버려 그냥. 위원회에서 하겠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전원이, 우리 토지 소유자 전원이, 우리들은 보니까 청산금에 10만원, 5만원, 3만원 뭐 이런 것들이야. 번거로워서 못하겠습니다. 우리 그냥 모아서 동네 잔치나 합시다. 그래서 소유자 전원이 우리는 그거 할 필요 없어. 않겠다 그랬어. 굳이 그런 걸 돈 내라 받아가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이렇게 토지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청산하지 않은 예외 두 가지 기억해줘요. 첫 번째는 다시 예외가 또 있어. 전원이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땐 청산하지 않지만 다만 축적변경위원회 의결하게 되면 다시 청산한다는 사실.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했을 때 이 두 가지 예외. 그 다음에 여기서 시도지사 등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받지 않은 예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합 두 가지가 있다. 자, 도시개발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토지 축척변경, 그 다음에 합병을 위한 전제로서, 합병을 하려면 한 필지 요건 중에서 뭐가 같아야 된다 했지? 축척이 같아야 돼, 축척이. 근데 한 필지는 축척이 다르다면 그 필지 축척을 다른 필지와 맞게 만들어줘야 돼. 이때 축척을 바꿔주는데 이때는 시도지사 승인받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거는 일정적 전체를 할 때 쓰는 것이고, 그건 특정 필지 축척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 도시개발 사업지구에 제외된 토지 합병을 위한 전제로서 축척 변경, 이 두 가지는 승인사항이 아니다. 예외. 그 다음 여기, 자, 이때 지적 정리가 중단되는 게 원칙이지만 경계점 표시 설치하면 확정 공고 날 때까지는 손 못 대요. 그런데 예외가 두 가지 있어. 중단하지 않는 예외.
지적정지 중단하지 않는 예외에 축적 변경에 의결이 있거나 또는 경계점 표시 아까 여기 있죠. 내 땅 어딘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 경계점 표시 설치하려고 봤더니 경계본 측량 좀 하고 싶어. 그때는 이게 경계본 측량 허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거기 맨 위에 보세요. 130페이지에 시도지사 승인상 밑에 예외 승인받지 않은 경우 합병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적 변경하는 경우 즉 합병을 위한 전제로서 축적 변경할 때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제외된 토지 축적 변경 이 두 가지는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쭉 내려와서 지적정리 정지 나왔죠. 지적공부정리가 등이 정지 밑에 보면 확정 공고일까지 정지되는 게 원칙이지만 축적 변경에 의결이 있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땅은 경계가 어딘지 몰라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 경계본 측량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이런 경계본 측량, 경계점 표지 설치하라고 했더니 자기는 설치하려고 위치를 모르는 거야. 그럼 측량해야 돼. 이건 얘기하는 거죠. 아셨죠?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 복잡하지만 이 숫자 특히 청산 절차 여기서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청산 절차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실 게 이제 축척변경위원회라고 해서 축척변경위원회 그 밑에 131페이지 하단에는 그것만 알면 됩니다. 축척변경위원회 구성은 인원이 자 5명 이상 10명 이하. 그 다음 어떤 걸 하냐? 중요한 기능을 다 심의결합니다. 시행계획안, 청산금산전, 재금해당 금액결정, 그다음 면적 증감 처리, 기타 소관청이 부의한 여기 붙인 부의한 사항 이런 걸 다 하게 돼 있고 회의 절차 이건 나중에 지적위원회와 거의 같아요. 그래서 회의 절차나 이런 것들은 지적위원회와 같이 보실 때 같이 응용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축척 변경 관련된 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다음 넘어가서 132페이지 보세요. 등록상 정정. 자 여기서 등록상 정정이라는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이 잘못돼서 고치는 걸 말합니다. 고쳐. 그래서 등기에서는 맞지 않을 때 고칠 때 변경이나 경정을 구별했지만 지적에서는 그걸 구별하지 않아요. 그냥 고치면 다 정정이에요. 정정. 사유별로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묻지 않아요.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 등록사항이 맞지 않아서 고치는 걸 뭐라고 한다? 정정. 이 정정하는 것은 두 가지 크게 보면 지적공부에 무엇이 등록되어 있느냐 토지 표시가 등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다? 첫째 토지 표시, 두 번째 소유자 표시. 소유자에 관한 부분이냐 토지 표시에 관한 부분이냐 이 두 가지 나눠서 이 맞지 않아서 고칠 때 토지 표시가 맞지 않아 고쳐주면 이것은 토지 이동이지만 이것은 토지 이동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적공부 고칠 때 둘 다 맞지 않으면 고쳐주는 거예요. 이때 등록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이 맞지 않는다. 실제와 맞지 않아서 고칠 때 토지 표시에 관한 부분에서 경계정정은 하나 주의해야 돼. 경계정정. 이 경계를 정정한다는 것은 경계를 고치면 동시에 면적 변동도 수반되는 거예요. 면적 변동 수반된다. 그래서 이 경계를 정정할 때는 이것은 직권 안 해줘요. 신청만 됩니다. 신청만 되고 직권으로 손은 안 됩니다. 이때 신청할 때 정정 신청서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증명을 해야 돼. 그래서 측량을 해서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 정령 측량 성과 도면도 갖다 내서 증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여기다 이해관계인 승낙서도 가져와야 돼.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이해관계인은 인접토지 소유자만 말합니다. 인접토지 소유자 승낙서도 같이 가져와야 돼. 이렇게만 해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직권정정 사유로 법정돼 있어. 직권. 여기 지적공무원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유. 이것은 법으로 딱 정했어. 법정사유. 법정사유가 10가지. 전체적으로 이 10가지 알아둡니다. 그래서 조문에는 여기 9가지 있지만 등록상 정정 관련해서 등록 전환 시도 하나 또 배운 게 있어. 그래서 그까지 포함시켜서 총 10가지입니다. 대부분 이 직권정정 사유는 지적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이거는 주로 뭐냐 법률에 고쳐줘도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이 절차상 하자. 이 절차적으로 옮겨 적는 과정에서 실수했거나 계산 착오를 일으켰거나 표기를 잘못했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고쳐줘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런 하자와 관련된 거니까 절차가 뭐뭐가 잘못했다 다르다 이런 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약집에서는 133페이지 직권정정 사유 거기 쭉 여기까지 언급했는데 그중에 거기 체크된 1번, 2번, 6번, 8번, 10번을 주의하면 됩니다. 자, 1번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그래서 이 직권정정 사유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어? 아닌 걸 찾아라. 직권으로. 자,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까지는 정확한데 옮겨 적을 때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 용어를 조심하시면 돼요.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이라는 말 지적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토지 이용으로 바꿨을 때 무조건 정답입니다. 그게. 토지 이용이라는 말 쓰지 않아요.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 두 번째가 위치정정. 자,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됐다. 이걸 위치정정이라고 그래요. 아까 여기 경계정정은 뭐라고 해서 이건 면적 변동도 수반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위치정정은 면적 변동이 없어. 그러니까 직권을 고쳐줘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지문이 길어서 안 나와요. 너무 길어. 이건 위치정정 같아. 이거 한 문제 지문에 넣으려면 이게 한 몇 줄이 나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간단하지가 않아서 이건 언급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도 위치정정과 비슷해요. 경계 서로 접합되지 않는다는 건데 위치를 정정한 것 같은 개념이고, 네 번째가 작성, 제작성 당시 잘못됐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측량성과 다르게 정리했다. 측량은 정확한데 그 옮겨줄 때 잘못했다는 얘기들이에요. 여섯 번째는 측량 분쟁이 생겨가지고 지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한다. 이건 지적위원회 의결을 거쳤다는 건 판결받는 것 같은 거예요. 전문 기구인 측량에 대해서 분쟁 해결한 전문 기구가 있어. 이게 지적위원회입니다. 지적위원회 의결을 거쳤다는 것은 재판받은 것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적위원회 의결을 거쳤을 때는 이미 분쟁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면적이나 이걸 고쳐줘도 뭐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권정정사 들어갔고, 그 다음에 7호는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됐다. 이건 키보드를 잘못 눌렀어요. 6자를 눌러 9자를 잘못 누른 거. 이거는 실질적 변동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실수로 한 거 손가락 잘못해가지고 이런 건 다 고쳐줘도 돼요. 누구도 피해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8호가 중요한 거. 토지 하필 등기 신청 각하해. 자 하필 등기 각하했다는 공무원 통지가 있다는 것은 하필이라는 말 어디서 나온 거? 하필 어디서 나왔어? 이거는 등기에서. 지적에서는 뭐라고 해야 돼? 아까 배웠지? 토지 합병. 토지 합병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합병하고 나서 등기할 때 하필 등기 해놔야 돼. 이원적 공시 방법 쓰니까. 자, 소관청에 가면 토지 합병시켜야 돼. 그러면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칩니다. 합쳐. 왜 합쳐놨어? 10번지, 11번지 합쳐서. 이렇게 토지 합병시켰어. 그럼 등기부도 두 개 따로따로 있어요. 10번지 토지 등기부, 11번지 합쳐. 이거 하필 등기, 등기부에도 하필 등기 한 필지 합쳐놔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했는데 자 토지를 합병시키고 소관청에서 등기 촉탁동을 통해서 하필 등기하려고 했더니 등기관이 보니까 하필 등기할 수 없는 각하 사유, 즉 하필 등기 한 필지 안 될 사유가 발생했어. 그럼 어떻게 각하한다면 각하. 그러면 각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등기부는 따로따로 토지대장은 하나로. 이건 서로 안 맞잖아. 그래서 이 하필 등기 각하하면 소관청에 통지해줘. 그럼 지적공무원은 원래로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필 각하했다는 통지가 있으면 직권으로 합병 전 상태 돌려놓기 위해서 이렇게 직권 정정사유를 규정한 거예요. 이해하죠? 저 여덟 번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어떤 거? 하필 등기 신청 각하에 따른 등기 공무원의 통지가 있다. 그럼 지적 공무원은 원래대로 돌려놔라. 그 다음, 뭐, 척관편, 면적 환산, 100평,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것. 담당 공무원이, 303제곱미터, 이렇게 써놨어. 근데 보니까 실수했네? 100평 골람 3.3058 곱해보니까 330.5 정도 하는데 303 실수했지 면적 계산을. 이런 거 고쳐줘.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계산착오인데 환산을 잘못한 거니까. 그 다음에 아까 등록정한 시 면적 오차 허용범위 초과할 때 이런 것이 직권용 사유 10가지 곤란할 정도에 곤란할 정도. 그 다음 소유자 표시가 잘못했으면 이것은 소유자, 이건 권리관계 기준 어디야? 기준, 권리관계 기준 어디라고 했어요? 권리관계 하려면 어딜 봐야 돼? 등기부죠, 등기부. 그러면 모든 토지가 다 등기 있으면 좋지. 근데 뭐가 등기 안 된 토지도 있어. 왜? 등기법에서는 의무가 아니야.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등기 신청 안 하면 미등기 토지가 생기는 거야. 등기 됐을 땐 기준이 어디입니까? 기준이 등기부입니다. 등기부를 보면 돼요, 등기부. 그래서 소유자 표시가 맞지 않는다는 것은 자, 지적공부상 소유자 표시가 안 맞는 건데 등기가 됐다면 등기부는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소유자가 스스로 바꿔주세요 라고 정정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지적공무 직권 등기부 열람을 해봤더니 안 맞아. 그럼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기준은 등기부이므로 여기에 등기부 관련된 표현이 나와야 돼. 어떤 거?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상 증명서, 등기전산정보자료. 등기부와 기준.
근데 여기 최근에 여기 등기부를 쓰다가 다 등기하면 다 넘어올 것 같으니까 등기 접수증. 등기 접수만 했어. 등기 소유자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야. 등기란 말 썼다가 다 맞는 거 아니에요. 등기부 상태를 보여야 돼. 그러니까 등기가 끝나고 등기 필증이나 등기 완료 통지서나 등기상 증명서라든가 등기 전산정보 자료라든가 이건 등기부 내용을 보는 거죠. 근데 등기 접수만 해왔어. 변동이 없어 아직은. 이걸 가지고 바꿔달라고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등기 안 된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표시가 잘못됐다. 그럼 이건 담당 공무원이 알 수가 없어. 소유자 본인밖에 몰라. 신청만 되고 이제 직권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가 등기부 내용 왜 이름이 안 맞느냐?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 표시가 안 맞는 이유를 봤더니 본인이 이름을 개명한 거예요. 개명사실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알아? 지적공무원이. 모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개명사실 증명해서 소유자를 내 땅 소유자 바꿔주세요. 신청해야 돼. 이때 신청할 때 뭘 가져가야 돼? 이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뭐야? 이름. 예? 예? 예, 이때는 가족관계 등록부가 기준입니다. 이 성명이나 인적사항에 관련된 출생, 사망 이런 건 항상 기준이 어디다? 가족관계 등록부가 기준이야. 그래서 요 가족관계 등록부를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 여기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요새 5가지 증명서가 있어요. 이런 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고쳐달라고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 정정해서 미등기 토지는 소유자 신청만 되고 직구 안 되며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를 첨부해서 신청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 작년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관리 문제 나왔어. 소관청은 정정 대상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 측량을 정지시킬 수가 있고 원칙적으로 예외는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지적 소관청은 지체 없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어놓고 소유자한테 알려줘라. 그리고 열람 등본 발급 청구하면 이 부분에 흑백의 반전을 표시하거나 흑백의 반전이라는 것은 음영으로 검게 뭐가 바탕을 검게 하고 글자 하얗게 해서 눈에 딱 띄게 하라는 말이에요. 또는 거기 보면 붉은색 적색으로 표시해 눈에 띄게 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자, 요게 등록상 정정 문제인데, 자, 여러분 뒤에 요약집 어딜 잠깐 보시냐면, 자, 166페이지 펴보세요. 52번 조문 옮겨놨네요. 그거 한번 봅니다. 52번 보세요. 자, 보셨죠? 166페이지 52번 작년 기출문제 나와있지? 네, 보세요. 자, 그게 조문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가 잘못되어 있음을 발견했을 때는 자, 등록상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를 작성하고 자, 법률 시행령 몇 조에 따라서 토지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 사유란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고 소유자한테 신청할 수 있도록 사유를 통지해라. 이때 거기 뭐라고 하냐면 지체 없이 이렇게 적어놓고 소유자한테 통지해 줄 때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어놓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체 없이 그 다음에 니은에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이 부분을 물어봤어요. 지체 없이 적어놓고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어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특례 이건 거기 134페이지 나와 있는 것만 알면 됩니다. 이것도 작년에 또 기출됐어요. 등록상 정정 다음에 134페이지 보면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른 토지동 이거는 신청 특례와 연결돼서 설명하기도 하고 여기서 그냥 설명하기도 해요.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하면 지적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단원 세트로 따라다닌다 했죠. 어떤 거?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했다. 이 말이 나오면 어떤 측량이 따라 나온다고?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 그럼 무엇을 만들어 놓아야 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 세 가지는 세트로 따라다니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도시개발 사업 등 속에 도시개발 사업 등 속에 굉장히 많은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보금자리 주택 사업, 농지 개량 사업 다 들어가 있어. 그런데 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냐 물어보진 않아. 다 묶어서 뭐라고 한다 그냥 도시개발 사업 등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134페이지 일부 예시를 들었어. 도시개발 사업, 농어촌 정비 사업, 주택건설 사업, 택지개발 사업, 산업단지 조성 사업, 재개발 사업, 지역개발 사업 등.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나 여러분 이것만 한 페이지야. 이걸 전체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 도시개발 사업 등 하면 끝나. 이 도시개발 사업 등의 경우는 특징이 토지 소유자는 토지등 신청권이 없어요. 누가 하느냐?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시행자만.
사업 시행자. 이거 기억할 거 첫째. 그 다음 두 번째 기억할 게 뭐냐. 거기 밑줄 친 거 착수 변경 완료 사실 며칠 이내 15일 이내 15일 이내 소관청에 신고해야 돼. 소관청에 이걸 신고해라. 15일 이내 소관청. 이걸 시도지사로 또 바꿔 출제한 적이 있어 최근에. 15일 내 신청해라.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두 번째 보세요. 사업신고에서 1번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사업의 착수 변경 신고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이동을 원할 때, 자 이때 소유자는 신청권이 없다 했지. 그러니까 소유자 이동을 원하면 사업 시행자한테 요청을 해야 돼. 사업 시행자한테 토지 이동을 신청해달라고 요청하면 사업 시행자가 신청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소유자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조문을 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이동을 원할 때는 사업 시행자한테 토지 이동 신청하도록 요청을 해라.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신청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사업 완료 신고 관련해서 거기 특히 환지, 이 환지를 수반할 때는 특히 어떤 특례가 있냐면 사업 완료 신고만 하면 끝납니다. 사업이 끝났다라고 완료 신고. 별도로 토지 이동 신청을 따로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 이동 신청에 가름한다는 표현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 거기 공사가 준공되면 토지 이동을 본다라고 또 간주 규정이 있어. 자, 토지 이동 시기의 특례,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 이동을 본다. 알아두시고, 그다음 주택건설 사업 같은 경우는 건설사 파산되면 문제 생기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 파산 등의 사유로 토지 이동 신청할 수 없을 때는 시공 보증한자나 입주 예정자 등이 신청할 특례가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이게 시험 문제 전부입니다. 자, 오늘 프린트물 3번 문제 봅니다. 먼저 2번, 3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 축적 변경 봤으니까. 2번 청산금 절차 26회 문제입니다. 둘 다. 자, 박스 안에 보세요. 소관청이 납부 고지하거나 수령 통지한 청산금에 이의가 있다. 돈 내라 받아라 했더니 불만이 생겼어. 그럼 어떡하라 했죠? 1개월 이내 어디다? 소관청 이실. 1개월 이내 아까 얘기했죠. 1개월 이내. 한 달 이내에 돼. 1개월. 두 번째, 지역 소관청으로부터 청산금을 납부 고지받은 자. 돈 내라고 고지받았어. 그럼 내는 건 며칠 이내에 낸다 했지? 3개월. 주는 건 천천히 6개월 하겠지. 내는 거 빨라. 주는 건 우리 납부를 3개월, 지급을 6개월 하겠어요. 그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3개월, 6개월 여러분이 장사할 때 받는 건 빨리 달라고 주는 걸 천천히 준단 말이에요. 이 3개월, 6개월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어디예요? 2번이지? 기억은 1개월. 그 다음에 니은은 3개월. 그 다음 3번 문제 보세요. 바로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제 토지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거. 자, 농어촌 정비사업 이것도 도시개발사업 등 속에 들어가 있다 했지. 사업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누구에게 신고한다? 누구에게? 여기 소관청에 15일 내 소관청에. 시도지사가 아니고 누구? 소관청에. 그래서 지정 문제는 여기서 잘 보세요. 이게 누구냐? 국토교통부 장관이냐? 밑에 시도지사냐? 밑에 소관청이냐? 이게 소관청이냐? 장관이냐? 시도지사 연결된 거냐? 이 내용을 잘 살펴야 돼. 이걸 자꾸 바꿔놔요. 여기를. 알았죠? 고난자를. 그 다음 1번이 틀린 거예요. 2번은 자, 해당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원할 땐 사업 시행자한테 요청하라는 얘기고, 3번은 자, 토지 이동을 신청한 경우 공사 준공된 때 토지 이동을 본다. 간주 규정이죠. 그 다음에 4번은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며칠 내 15일 내 소관청에 신고하라 했지.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사업 시 파산도 토지 이동 신청할 수 없으면 누가 한다? 시공 보증한자나 입주 예정자 등이 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 지금 본 이 내용을 그대로 문제화한 거예요. 이 이상 나오지도 않아요. 여기 안 들어간 게 뭐야? 아까 얘기한 환지를 수반할 때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 이동 신청에 가름하다. 이 편 하나 빠진 거예요, 지금. 이거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나와봐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토지동 신청에 관련돼서 거기 신청권자 135페이지 보면 토지동 신청, 즉 분할이나 합병이나 지목변경 누가 신청하는 거야 이거? 분할, 합병, 지목변경 같은 이동 신청 누가 해요? 누가 한다? 누가 한다? 토지 소유자가 해야지. 지나가는 아저씨가 하고 갑니까? 오늘 내가 강의하러 왔다. 여기 분할 신청 해주고 갈게요. 옆에 땅 주인이 누구야? 내가 해줄게 갈게. 일어나? 토지동 신청 누가 한다고요? 토지 소유자가. 근데 소유자가 자 여기서 토지 이동 신청권자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자, 원칙 누가 한다? 원칙 토지 소유자 등기부에 소유자 등기도 되고 상속받았는데 아직 상속 등기 안 했어. 그 소유자지. 이런 게 소유자예요, 소유자. 근데 소유자가 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대신 할 수 있는 사람에서 대위 신청권자 4가지 암기합니다. 국공사채 이렇게. 자, 이렇게 그 요약집에 보면 135페이지 대위 신청권자 첫째, 국가 등 이게 바로 국입니다. 국. 요건 136페이지에 절차대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대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 130 어디요? 138페이지죠. 그 순서를 그냥 흐름을 잡아놓은 겁니다. 대위 신청권자 소유자가 원칙이지만 국공사채 4가지 적어놨죠. 그게 바로 여기에 지금 얘기한 거 정리해놓은 거. 그래서 다시 135페이지와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대위할 수 있어요.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공동주택 부지의 경우에 그 관리나 공동주택 부지 사업시행자도 대위권이 있고, 그 다음 공공용 토지 사업시행자, 아까 공공용 토지에 대해서 건물을 건립할 수 없는 예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나와요. 공공용 토지 사업시행자도 소유자를 대위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민법 404조에 따른 대위 채권자도 소유자를 대위해서 토지 등 신청권이 있다. 이렇게 4가지가 대위권이 있고, 지금까지 없는 거 점유권자, 즉 단순한 지상, 전세, 임차인, 대리 경작자, 농경지 대리 경작자라든가, 최근엔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 부지의 경우에 이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인 뭐 이런 게 나왔어요. 대위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공동주택 부지의 관리인이나 공공토지 사업시행자나 민법 404조에 따른 대위 채권자는 소유자를 대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 밑에 아까 지목 암결한 게 있죠. 합병 의무가 있는 거 몇 개? 11개 지목. 도제하고요, 철수, 확장, 공채 암결하 있고. 그 다음 자 지금 대위 신청할 때 공공용 토지 대위 신청권 도제하고요, 철수, 확까지입니다. 분할 건물 권리 결정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경우 예외가 있었지. 이게 바로 공공용 토지 사업 시행자인데 도제하고요, 철수학 공통예까지. 그래서 합병 의무만 암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건물 분할할 때 걸리는 건 어디서 얘기했어요? 이거 요약지 125페이지 보세요. 거기 2번 니은에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125페이지에 보면 건물을 걸리게 해서 지목이 쭉 나열됐지? 그렇죠? 그 다음에 합병 의무는 어디에 나와서 다음 페이지 126페이지 가면 거기 합병 의무하는 토지 도제하고 유철수학 그냥 공채 이 11개 암결하고 있어. 이게 여기서 나오고 지금 다시 135페이지에 가면 최종적으로 대위 신청권에서 사업시행자 대위하시는 경우에 지목 8가지 겹친다는 걸 한 거예요. 이게 여기 다 전부 다 합병 의무 지목만 하나 딱 암겨오시면 다 연결돼서 다 문제 골라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 다음 자 136페이지에 가면 거기 지적공부 정리할 때 자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뭘 작성하느냐,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정리한다. 이것만 알면 되고, 소유자 정리할 때는 뭘 작성한다?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지적공부 정리한다. 이것만 일단 알아두세요. 그 다음 오른쪽 137페이지 가면 등기 촉탁 절차가 나와. 등기 촉탁. 그럼 등기 촉탁의 개념은 알아야 돼. 어떤 개념이냐, 등기부와 대장 간에, 즉 지적공부 중 대장 간 토지 표시사항을 일치시켜 놓기 위해서 소관청이 등기 신청해 주는 거, 이걸 등기 촉탁이라고 합니다. 국가 등기 신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촉탁 대상이 아닌 거 보면 아까 토지 이동 사유 중 신규 등록만 하지 않는다 했지. 왜? 신규 등록의 경우는 등기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치시켜 놓을 장부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넘어가서 138페이지 보세요. 지적 정리 결과를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돼. 왜? 지적공부 정리를 왔으면 등기 촉탁을 통해서 등기부까지 정리를 했는데 소유자가 모르고 있다면 안 되기 때문에 알려주는 겁니다. 이때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면 등기 완료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내에 알려주고,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 즉 등기부 표지부에 기록된 사항이 아니라면 7일 이내, 즉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알려주면 돼요. 그래서 15일 7일 자주 나오니까 암기해야 됩니다. 15일 7일 암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 소유자 주곳으로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하냐, 주소곳으로 알 수 없다면 어떻게 한다, 이것을 해당 일간신문이나 해당 시군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통지된 거로 간주해버립니다. 통지된 간주한다. 이렇게 해서 그 흐름을 138페이지 하단에 흐름을 도표로 그려놓은 겁니다. 자, 오늘 나눠준 문제 보세요. 기출문제를 보면 요 흐름을 다 문제 물어보는 겁니다. 4번 문제 보세요. 2페이지 4번 문제. 자, 거기 보면 이건 뭐냐, 자 지적공부 등록상에 잘못을 발견했을 때
직권으로 조사 측량 정정, 거기 직권 정정 또는 비슷해. 직권 정정. 아까 등록상 정정 중에서 뭘 물어봤어? 직권 정정. 몇 가지가 있다고? 10가지. 그치? 곤란할 정도 돼야 된다 했죠? 자, 첫 번째 보세요. 등록상을 잘못 입력했다. 두 번째, 측량성과 다르게 정리했다. 세 번째, 토지 이용계획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했다. 아까 뭐가 있다고 했지? 이동정리 결의서 했어요.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 여기 명칭을 살짝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에 작성, 제작성 당시 잘못했고, 면적 증가 없이 위치만 잘못했다. 이걸 위치정정이라고 했잖아. 5번. 나머지 다 직권정정 사유지만 3번까지 이용계획서라는 말은 없었어요. 이렇게. 5번 문제 봅니다. 소유자한테 지역정을 통지할 시기 문제. 첫째,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면 지역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며칠 내? 7일 내.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면 등기 완료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며칠 내? 15일 내. 7일, 15일. 이걸 물어본 거예요. 7일, 15일. 7일, 15일. 자, 여기까지 해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검토는 다 해주지만 좀 빨리 나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게 아닐 정도면 이게 접수가 돼야 돼, 이제. 좀 쉬었다가 지역 측량 파트, 이 부분을 정리해 줍니다.